네, 오늘은 중국 취업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본사에 있다가 중국 지사로 발령 난 경우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본사에 있다가 중국 지사로 그냥 발령만 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중국은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일을 하려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취업 비자를 꼭 받아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뭐 멋모러 갔다가 5개월 동안 취업 비자 없이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하이 지사로 가가지고 이제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중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경력이 1년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저는 뭐 취업 비자가 나왔으니까 다행이었지만,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취업 비자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취업 비자를 안 받고 어떻게 일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90일짜리 여행 비자가 있는데, 그걸 90일마다 한국으로 가가지고 갱신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식으로 취업 비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이 직원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고 이 직원도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뗀 금액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3개월마다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여행 비자를 갱신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고 뭐 본인이 직접 부담하라, 뭐 이런 데가 있으면은 절대 가지 마세요. 근데 뭐 이렇게 90일마다 비자를 갱신해가지고 일하는 친구들은 또 장점이 있죠. 세금을 안 떼니까 그만큼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많고요. 그리고 또 3개월마다 한국을 가니까 뭐 3개월마다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할 수 있고요. 이런 장점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걸리게 되면 회사도 벌금을 물지만 그 불법으로 일했던 본인한테도 벌금이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사를 하는 어떤 회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나중에 걸릴까봐. 그리고 또 퇴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일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경력 증명서도 떼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취업을 한 게 아닌데 우리 회사 명의로 어떻게 너한테 경력 증명서를 떼주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금을 못 내니까 당연히 의료보험도 안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로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면은 이 사람은 중국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요즘은 종합점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회 경력이 2년 이상이 안 되더라도 그 점수에 부합이 되면은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그 점수 60점이거든요. 그 점수에 부합하기랑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점수대로 따져보면 전 38점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경력을 2년을 채우고 중국으로 취업하신 게 제일 취업 비자를 빨리 받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학생분들 중에서 나 졸업하면 바로 중국에서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 어쩌면 중국에서 하는 방식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잘 됐어요. 진짜 사회에서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외국에서 취업하는 게 그런 게 맞지, 사회생활도 얼마 안 해보고 바로 외국에서 일을 하면은 적골 납니다, 진짜.